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데일리 NK에 대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그 제대군인들을 험지 진출시킨 그런 인원수에 따라서 상벌 적용을 했다는, 그리고 또 그런 험지 진출을 독려하는 그 지시를 내렸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 군사복무를 마친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왜 그 무력 축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게 되면 인민군 내부 소식통이 25일에 총정치국 조직지도부가 전군 부대별 1년간 제대군인 사회주의 현장 진출 인원 명단을 바탕으로 20일에 각 부대 대열부들의 연간 사업을 총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각종 건설 및 산업 분야의 인원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복무기간 단축까지 단행을 했고, 대열보 중국은 8차 당대 결정 관철을 위해서 올해 2차에 걸쳐서 농어촌과 탄광, 기업소 등 일손이 필요한 경제 현장에 제대군인들을 투입하는 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총화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총화 결과 3군단 그리고 4.25 훈련소가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평가돼가지고 내년 1년간 대학 및 상급학교 추천, 국가 표창, 입당 본투를 올해보다 1.5배 늘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 훈련소하고 평양 고사포병 사령부가 가장 낙후한 부대로 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학교 추천, 국가 표창, 입당 본투 그걸 절반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된 3군단에서는 정치지휘관, 초기복무 사관들부터 솔선 앞장서서 농촌 탄광, 광산으로 자원 진출했다면서 전군이 따라 배우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지휘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치일꾼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민군에는 지휘관은 군사지휘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치일꾼, 보일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휘관은 한 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일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치지휘관이란 말은 쓰지도 않습니다. 우선 북한은 올해 군사복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여성 군인들의 경우에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요. 국정원은 제대군인 인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정원 분석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인민군은 농촌과 광산, 그리고 산림집 건설, 고속도로 건설,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지구 건설 같은 이런 중요 대상물 건설을 합니다. 북한에서 인민군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굵직굵직한 국가 대상 건설들을 맡아서 수행하는 완성된 건설 인력이기도 합니다. 인민군은 명령만 떨구면 어느 곳이나 달려갑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천막을 치고 명령받은 임무를 기한 내에 무조건 수행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인민군에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조국 보이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담았자. 그러면 최고사령관인 명령이라면 섭을 지고 불속이라도 뛰어드는 인민군 군인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 더 좋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이 군사복무 기간을 병역을 감축한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 준비를 끝낸 정령보고라는 문건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국방과학원은 11월 29일 새벽 평양 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창간 밑에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에 대한 시험 발사를 진행합니다. 29일 새벽 3시 18분에 발사된 화성 15형 미사일은 정점 고도 4,475km, 사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했습니다. 그러자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리춘희 아나운서는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이다. 이러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이러는 거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겁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으니까
재래식 무력은 축소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괜히 돈을 써가면서 재래식 무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 제 기억에 하면 한 86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86년, 87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인민군에서 10만 명 축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삼촌도 제대됐었거든요. 삼촌은 원래 해상저격에서 중위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만 명 축소에 걸려들어서 제대된 거죠. 그런 걸 보고 북한에서는 재수없이 걸려들었다고 말합니다. 재수없이 걸려들었다는 건 군사복무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제대되었다는 뜻입니다. 해상저격은 남한으로 말하게 되면 귀신 잡는다는 해병대나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특수부대들 가운데서도 해상저격은 훈련 강도가 가장 높은 부대거든요. 10만 명 축소 때 건설부대로 돌려진 특수부대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한에도 잘 알려져 있죠. 금강산 발전소, 그 무슨 평화의댐인가요? 그걸 짓는다고 얼마 전에 지옥으로 간 전두환 씨가 아이들이 코 묻은 동전까지 빼앗아냈다는 그 유명한 금강산발전소입니다. 금강산발전소 건설에 118여단 그리고 122여단 이런 부대들이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118 그리고 122 같은 이런 부대들은 특수부대들이었거든요. 그 122 출신 제대군인 하나 있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그 친구랑은 그러죠. 아차 스물둘 이런다고. 그런데 이런 특수부대들이 10만 명 축소 때 걸려들어가지고 일반 건설부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 고향에 있는 무산광산, 그 광산 개건 확장 건설에도 그 898 그리고 396 이런 두 개의 단이 동원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들도 특수부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산광산 지배하던 그때 당시 김정태라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 부대가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무산광산 노동자로 다 떨어졌죠. 김정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때까지 잊지 못해서 금고에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책이라는 사람. 김책 부수상의 둘째 아들입니다. 김정태는 김신조 사건대의 정찰국장이었습니다. 당시 민족보위상은 김창봉이 했었죠. 김창봉과 함께 인민군이 대표적인 군벌 관료주의자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러다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 때 군벌 관료주의를 청산하게 되면서 정찰국장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산광산 지배인으로 내려와서 일했던 거죠. 해임돼 내려왔어도 그 당중강인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중강인의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은 216 벤츠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 땅에 216 벤츠 타는 사람은 무산광산 지배인, 김정태 지배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광산건설에 동원된 부대들이 너무나 해이되어 있다고 이것도 군대냐고 부대를 해산시켜서 자기한테 맡겨주면 광산 개군 확장 공사를 기일 안에 끝내겠다고 김성수한테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특수부대 2개 여단이 해산돼가지고 무산광산 노동자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무력 축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위협받으니까 전쟁 억제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재래식 무력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많은 무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력 축감을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기사 보게 되면 재건인들을 농어촌과 탄광 등에 보내는 사업에서 3군단 4.25 훈련소가 제일 모범적이라고 했습니다. 3군단은 평안남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강명도 아시죠? 강명도가 평안남도 평성에서 제대군인 강습을 받던 제대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평성은 평안남도 도서재지입니다. 그리고 평안남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3군단에서 제대되는 군인들은 평성에 있는 도군사동원부에서 제대강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3군단 제대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폭동을 일으킨 부대가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강명도나 데일리 NK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데일리 NK는 농어촌, 탄광, 광산들이 제대군인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농촌이 보낸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농촌에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데 오촌과 광산, 탄광의 노력이 부족해서 제대군인들을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물고기 잡이를 하는 수산사업소에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하늘이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탄광, 광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광, 광산들은 노동보호 물자도 많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광물이라는 이런 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물을 가지고 위화불이를 하는 거죠. 다른 일반 공장 기업소들보다 식량이나 기타 기름, 부식물 같은 이런 물자들에 대한 공급도 그래서 더 잘해줍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부산광산 같은 경우에도 광산 노동자 자녀 아니게 되면 취직하기가 하늘이 별 따기입니다. 그건 우리 무산 출신 탈북자들도 잘 아는 문제들입니다. 남한사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광산과 탄광, 어촌은 노동 환경이 열악한 곳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지만 북한 사람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3군단에선 정치 일꾼들하고 초기복무 사관들이 앞장에 서서 농어촌들과 탄광, 광산들의 자원을 해서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군이 따라배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웃기는 주장인 겁니다. 정치 일꾼 한 명 키우는데 국가는 많은 돈을 들입니다. 돈을 들여서 어부나 광부, 탄부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웃기는 주장인 겁니다. 남한 같으면 국가가 돈을 들여서 키운 사람들한테 아무 일이나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초기복무 사관들은 모두 자기 부대들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입니다. 남한 말로 말하게 되면 엔지니어들인 거죠. 부대들에서 그런 기술자, 기능공들을 제대시키겠다고 하겠습니까? 기술자, 기능공들이 빠지면 부대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복무 사관들은 낼로보장을 받을 때까지 60살입니다. 북은 만 60. 자기가 군사복무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군사복무를 시키는 겁니다. 초기복무 사관들이 제대되겠다고 하게 되면 지휘관들이 따라다니면서 말리는 정도입니다. 초기복무 사관들이 이렇게 되면 그 신입병사들에 대한 교육도 문제지만 이 기재들이 고장나게 되면 고치고 정비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기복무 사관들이 제대는 부대에서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인민군에서 제대는 어떻게 시킬까요? 제대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2월과 8, 9월에 있거든요. 2월에 제대되는 친구들은 전문학교, 대학들에 가는 친구들입니다. 대학 입학이 4월이니까 2월에 제대돼 가야 3월에 시험을 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다. 전문학교라는 건 남한으로 말하게 되면 2년제 전문대, 그거와 같은 거죠. 그리고 8, 9월에 제대되는 친구들도 대부분 사회에 진출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또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8월에 대학에 가서 시험을 치고 합격되면 대학 예비과에 입학해가지고 기초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과를 선택해가지고 본과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제대군인 집단 유출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제대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대형단원 현시차를 했습니다. 그게 2002년인가 되는 것 같은데 1000년쯤 되는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형단에 특 가보니까 농장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친구들 보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내가 제대군인들한테도 한번 호소를 해볼게. 몇 명쯤 필요하냐. 한 2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와서 인민군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형단에 가보니까 농장벌에 청년들이 없더라. 그리고 우리 제대군인 당원들이 한번 대형단을 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대형단에서 하는 말이 제대군인 한 2000명 정도만 있으면 대형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제대군인 당원들 중에서 2000명만 좀 나서서 저 대형단을 좀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탄원을 하는 거죠. 내가 대형단에 가서 장군님의 걱정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부대 대열부가 나서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서 10년 동안 묵묵히 초소를 지켰는데 이젠 고향으로 가야지. 내가 어디로 또 가겠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원들 중에서도 가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가 아니면 다른 간부들이 하는 말은 잘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